다들 어쨌든 다 잘하세요. 나름대로 굉장히 다 잘하시는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저마다의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계실 것으로 제가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만의 어떤 효과적인 방법, 약간 노하우 같은 거 이런 걸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준비를 했고요. 둘 다. 저는 이제 맨 처음 컷 편집 진행할 때는 시선 이동을 되게 중요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시선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크기가 차이 나는 샷끼리 이제 이어붙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어요. 먼저 제 영상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클레어의 좋은 소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스테이크 집을 가고 있어요. 헬로. 근데 그 좋은 소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선 이동이, 지금 클레어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어디 가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동그란 원 안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이 다음 컷에서 저분의 얼굴이 중앙으로 바로 배치될 수 있게 시선 이동을 이제 가져왔는데, 지금도 보면 이제 저희가 이 킨즈라는 문구에 대해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넘어갔을 때 바로 어떤 피사체가 있는 화면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카메라 이동이 되다 보면은 뉴욕의 웬만한 스테이크하우스는 다 이렇게 드라이에이징을 하거든요. 그러면 맛이 완전히 변해 보여요. 이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시선 이동을 조금 생각을 해서 한 거예요. 지금 저희는 아마 이 눈에 대해서 따라가고 있을 텐데, 카메라 앵글 안에서 눈과 눈을 계속 이어주는 방식으로 저는 컷 편집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등장하는 자막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 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완전히 변해 보여요. 유튜버분들도 많이 보면은, 용호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을 전부 다 보면은 이렇게 큰 네모 화면이 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정중앙만 많이 사용하거든요. 지금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집중해야 될 피사체가 화면의 중앙에 많이 배치돼 있어요. 너희가 주인에게 대체 무슨 feedback 주인이 너희에게 대체 무슨 사과해 사과 대신 사과 받긴 천만짜리만 네가 보지 못한 미래. 보신 것처럼 이제 계속 화면 중앙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스타벅스 로고가 저기 있고 코끼리 로고도 저기 있고, 거의 다 이제 이 큰 앵글 안에서 정중앙만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저희는 인터넷 방송을 많이 편집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편집하게 될 때는 시선의 처리라든지 크기가 차이 나는 샷끼리 이어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다른 컷 두 개를 이어붙인 거예요. 굉장히 런지하게 되면 요 정도가 많이 돼요. 여기는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심점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 네. 다 이게 밀려갖고 가. 보시면은 좀 끊김이 없을 거예요. 이제 투캠이라는 장점이 있기도 한데, 이 사람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이렇게 앞으로 뻗는 동작의 중간에서 컷 편집을 해버리니까 이제 바로 이어지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자연스러움 그런 게 없이 영상이 잘 흘러가고 있구나 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의 중간에서 끊어주는 게 컷 편집을 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더 재밌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앉아있는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미디엄 샷이나 아니면은 타이트 미디엄 샷으로 많이 그 원본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웃겨야 하는 장면들, 그런 거 있죠. 익스트림 클로즈업, 얼굴에 대해서 좀 확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채팅에 대해서 확대를 많이 하는 식으로 가져가고,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보다 좀 더 넓게 각을 잡아가지고 클로즈업으로 옮겨서 컷을 전환하는 편이에요. 이 타이트 미디엄 샷, 여기가 이제 기본이라고 치고 두세 단계를 넘어간 컷으로 바로 전환을 해주면은 컷 전환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되겠죠. 운호님은 이론이랑 브이로그 관련해서 컷 전환 이론적인 부분 설명하고, 저는 이제 예능 형식의 영상에서 어떻게 그 편집을 하면 좋을지, 컷 편집을, 그거랑 가장 중요하게 교체 편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알려드릴 거는 운호님이 한 거 비슷한데 시야 따라가기예요. 네. 28코어를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12코어를 했는데 12코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뭐 한마디로 그냥 티키타카 하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거를 굉장히 좀 잘 해주시면은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할 때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대화 장면에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이 사람 컷, 2번이 얘기할 때 2번 컷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대화 장면에서는 오디오를 먼저 내보내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처음에 저한테 네. 100% 견적을 보내주셨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DM 보내면서 처음 DM 보내시면서 샀다고 라고 얘기할 때 이 처 들어갈 때 보통은 서울리안 얼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오디오를 먼저 내보낸 거죠. 그러면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약간 좀 자연스러운 넘김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두 장면만 그렇게 이제 대화를 이끌어갈 때 그렇게 해주시면은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재밌는 포인트를 좀 강조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요거는 거의 그냥 사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은 스케일 확대를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크기 확대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거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급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네. 이렇게 재밌는 포인트를 내가 발견을 하면은 그 재밌는 포인트를 진짜 이거 꼭 봐야 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강요하는 느낌을 주듯이 강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뭐라 해야지 좀 약간 유머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재밌는 클립을 발견을 하시면 그거를 재사용하세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여기 보시면 한 4,200만 원. 약간 그거를 좀 재미있는 요소로 사용을 해보자 해서 진짜 이걸로 무슨 작업을 얼마나 하시길래 심지어 절충해서 4,200만 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지막 가격 기억나요? 4,200만 원. 가격?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그런 클립들이 있죠. 그거를 재사용해요. 그러면 뭔가 좀 재밌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사용하는 어떤 반복적인 클립을 사용하시면 좀 더 재밌는 포인트를 강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컷 편집을 하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 컷 편집에서 교차 편집 사용하는 거를 사실 제일 많이 이 순서를 그냥 자연스럽게 일단 자연스러운 게 일단 기본으로 깔려야 되고 자연스럽게 교차 편집을 시켜요. 뒤에 있는 걸 앞으로 가져오고 앞에 있는 걸 뒤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새로운 이야기.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만들어 놨는데 신동이 일단 바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바퀴가 일단은 플렉스했다. 자기가 바퀴를 플렉스했다. 네, 바퀴 때문에 내가 이 맥프로를 3달이나 넘게 기다려서 받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CPU 때 한번 나오고 그래픽카드 얘기할 때 한번 나오고 애프터버너 얘기할 때 한번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부분만 자른 거죠.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바퀴 얘기를 할 때 뒤에다가 한꺼번에 몰아넣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새로운 얘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촬영 현장에서 실제로 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들을 얘기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예시를 이제 넣은 거거든요. 보시면 신동이 CPU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CPU도 많이 알고 있을 거지만 저는 사실 처리하는 용량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고민 않고 마지막 걸 가장 비싼 걸 눌렀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루해요. 너무 길어. 어쨌든 이분 채널은 팬들이 보는 거니 보통 슈즈 팬들이 보는 거니까 안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다 잘라요. 그냥 과감하게 다 자른 다음에 이 다음에 어떤 얘기냐.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않고 마지막 거 비싼 걸 골랐습니다. 요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얘기를 저는 다 잘랐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마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전문가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CPU가 해당하는 일이 어떤 건지를 아시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지막 그냥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겠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지막 거 골랐어요. 난 모르겠고 그냥 비싼 거 골랐어요. 그렇게 그냥 예능식으로 가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아예 새로운 얘기를 만들어주면은 좋아요. 원래 소스는 자기가 왜 이걸 샀는지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다 가운데 거를 자르고 나서 붙인 다음에 근데 나 그냥 모르겠고 다 알 건 다 우리 구독자들은 다 알 건데 근데 난 모르겠고 그냥 비싼 거 샀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차로 넣어주면은 굉장히 좀 예상치 못한 되게 새로운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교차 편집에 대해서 아무튼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런 형식의 편집은 범퍼를 많이 써요. 범퍼가 뭐냐면 그 중간에 삐 막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그거 예능 편집에 그걸 많이 쓰는데 사실 저도 범퍼를 쓰긴 하는데 안 좋아해요. 쓰는 거를. 영상이 끊기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에 너무 색다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안 쓰고 그냥 바로 컷으로 넘어가요. 사실 그래도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주제가 너무 다르거나 이러면 범퍼를 넣는 게 맞는데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충분히 이어갈 수 있으면 그냥 범퍼를 안 쓰고도 자연스럽게 주제가 넘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교차 편집을 이용을 하면.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쓰게 되더라도 그 외에 비프음 있죠. 삐 요 소리? 요 소리는 사실은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재밌는 소리를 차라리 넣거나 아니 좀 귀가 좀 편안한 소리를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비프음이 되게 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소리라서 좀 피곤하거든요, 영상을 볼 때.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하더라도 다른 소리, 뭐 저 같은 경우는 띵동 초인종 소리를 많이 써요. 초인종 소리나 아니면 영상에서 재밌는 소리가 나오면은 그냥 그 재밌는 소리 뭐 갖다 쓰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범퍼를 만약에 쓰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강의 자료들이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들이 또 새로운 주제로 세미나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